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KBS는 사실 참고사항 같은 게 거의 없었거든요. 이게 뭐 제 개인적인 추측이에요. 제 뇌피셜. 방송국 입장에서는 요거를 해서 더 좀 지망생분들이 녹음을 할 때 팁이 될 수 있고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접근법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요렇게 적어주신 것 같은데 요거 때문에 더 힘들어졌어요. 지난번에 제가 KBS 48기 공채 요강이 나왔을 때 공모 요강 한번 살펴보고 대본도 한번 쭉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.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. 제가 항상 대본이 나오면은 별점 5점 만점에 난이도가 몇 점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에 4.7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근데 제가 이 공채 녹음을 하고 공부를 하고 깊게 좀 파고 하면서 난이도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4.7점에서 4.9점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어려웠고요. 많은 분들이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. 이번 시험 정말 어려웠다. 뭐 사실은 이 제가 어젠가 제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번호가 500번대였거든요. 그래서 한 제가 좀 늦게 낸 편인데도 한 2, 3일밖에 안 남았는데도 500명대였다면은 앞으로 1,300명이 더 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다들 많이 어려워하고 계시는구나.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사실 지금은 공채가 다 끝났고 공채를 다 내셨기 때문에 이제 큰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이번 단문이 왜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고 나는 그걸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녹음을 하게 됐는가 그런 거가 좀 궁금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과를 내게 됐는지 좀 자세하게 좀 썰을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영상을 또 촬영하고 있습니다. 우선은 제가 7년 동안 공부했는데 이번 시험이 제일 어려웠어요. 모든 방송국을 다 통틀어서. 이거랑 비슷하게 어려웠던 시험은 그 대원 방송에서 옛날에 그 단문이 8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시험 문제가 8개 그래가지고 뒷목을 잡으면서 한번 녹음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원피스 캐릭터가 다 나왔었죠. 루피, 조로, 상디, 우솝 해가지고 다 나오고 그리고 또 다른 캐릭터까지 해서 8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. 그때랑 비슷하게 어려웠고요. 지금이 사실은 KBS 시험이 더 어려웠습니다. 4.9점을 준 이유는 5점 만점에 5점을 해도 상관은 없었습니다만 0.1점은 제 자존심 마지막 자존심이었다. 그래서 4.9점을 줄 수밖에 없었고 우선은 좀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기 전에 요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아마추어입니다. 저는 성우 선생님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생각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.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. 아니 전 연기도 못하는 애가 왜 자꾸 저렇게 막 입만 이렇게 털어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이 맞습니다. 저는 그냥 제 생각을 좀 정리도 해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겸사겸사 이제 하는 거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먼저 대본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특히나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KBS는 사실 참고사항 같은 게 거의 없었거든요. 근데 이번 시험이었나? 저번 시험이었나? 새로 생긴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뭐제 개인적인 추측이에요. 제 뇌피셜. 방송국 입장에서는 요거를 해서 더 좀 지망생분들이 녹음을 할 때 팁이 될 수 있고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접근법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주신 것 같은데 소신 발언 한 번만 하겠습니다. 요거 때문에 더 힘들어졌어요. 모든 거의 시초가 이거였다고 생각하는데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찾아보는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. 마치 상상력을 좀 울타리처럼 가둬놓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
다른 걸로도 충분히 대본을 접근할 수가 있는데 요거가 마치 정답이야 라는 것처럼 그 원본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.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의식할 수밖에 없고 대본을 잘 안 찾아보는 편인데 이번 시험은 제가 공부하고 한 3, 4일 정도 됐을 때 찾아봤어요. 도저히 모르겠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했을까 의문이 막 들어가지고 찾아봐야겠다 이거는. 그래서 들어봤어요. 많은 분들이 사실 전체 내용을 다 듣진 않으셨어도 이 부분 단문은 아마 다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. 그래도 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 내용을 말씀드리려면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간략하게 좀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. 한 1분 정도로. 주인공이 있는데 무명 배우예요. 배우로서의 커리어도 마땅치가 않고 수입도 애매합니다. 그래서 부업을 찾게 되는데 대신 사과를 받아주는 직업을 알게 돼요. 이게 뭐냐면은 두 사람 간의 분쟁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. 그러면은 이 사람은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안 해. 혹은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줘. 그럴 때 내가 딱 껴가지고 중간에서 변호사처럼 마치 중간에 원활하게 이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이에요. 근데 주인공이 그거를 썩 잘합니다. 굉장히 잘해서 이 배우로서의 인지도를 얻게끔 도와줘요. 이 직업이. 어쩌면 이 직업 때문에 내가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된 거죠. 이제 배우로서의 성공 가도를 달릴 길만 남았으니 부업은 그만둬야겠다. 그래서 사무실에다가 이제 말을 합니다. 나는 이제 배우로서 좀 더 집중을 하고 싶다. 이 직업은 그만두겠다. 라고 말했는데 사무실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수아씨, 이 의뢰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 의뢰인 분께서 꼭 수아씨가 좀 일을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한다. 저는 근데 이렇게 말하죠. 나는 이제 안 할 거예요. 죄송합니다. 안 할게요. 거절했는데 수아씨 들어봐요. 근데 이분이 선입금으로 1억을 주겠대. 그럼 얘기가 달라지지. 1억인데 1억이 얼만데. 그래가지고 그럼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딱 가게 되죠. 그래서 의뢰인이 요렇게 이 단문 이대로 이제 의뢰를 하는 겁니다.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, 근데 이제 뒷얘기까지 좀 알아야지 좀 명확하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알고 봤더니 대신 사과를 받아주는 이 사람이 과거에 학교폭력 가해자였습니다. 의뢰인은 이 가해자가 어떤 스타덤에 오르는 거를 직접적으로 봤겠죠. 쟤 내가 알던 앤데? 근데 이제 배우로서 성공을 하게 생겼네? 그러니까 그건 내가 막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직접 의뢰를 해서 이제 1억을 주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준 거예요. 이 사람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겁니다. 복수를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진실된 인격성, 정말 더럽고 타락했다는 거, 그걸 까발림과 동시에 이 회사의 매뉴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선입금을 받고 제대로 일 처리를 못하거나 혹은 거절을 하면은 돈을 2배로 돌려줘야 돼요. 1억을 줬는데 거절하면 2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이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동시에 인격적으로도 어떤 사람인지 까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불렀다가 내용인데, 이제 복잡해지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겉에 있는 내용만 보자고요. 대본 겉에 있는 내용은 고등학교 입학한 직후였어요. 그 녀석은 그룹의 리더였는데 되게 심각한 내용이에요. 내가 사건을 이런 일들을 당했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느꼈는지, 그래서 그걸 떠올리다 보니까 과호흡이 와서 진정을 하고 그 의뢰 제가 돈 넣어드릴 테니까 의뢰 받아주실 거죠? 요게 겉내용인데 속내용은 완전히 반대로 갑니다. 사실 이 일반 대사보다 더 어려운 게 서브텍스트가 완전히 반대로 간 대사가 정말 어렵잖아요. 서브텍스트라고 하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저의라고 하지 않습니까? 이 사람의 본 목적.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가다가 이 유리 그릇을 깨트렸어요. 제가 그걸 보고 아이고 잘한다. 그러면은 잘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. 반대죠. 못했다는 뜻이죠. 근데 이 대본은 참고사항이 없으면 그냥 쭉 가면 돼요. 이대로 그냥 쭉 가면 되는데 참고사항이 개입하면 서브텍스트가 완전 다 반대입니다. 제대로 가는 게 거의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.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아주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. 참고사항을 떼고 대본만 보고 연기를 하자니 말이 돼. 왜냐면 감정이랑 대사가 같이 가니까. 근데 그러려면 참고사항을 다 버리고 가야 되고,
참고사항을 살리면서 가자니 과호흡이 오는 부분이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죠. 내가 얘를 불렀어요. 내가 2억을 벌 생각이야. 얘를 완전히 무너뜨릴 생각이고 그 사람 앞에서 과호흡이 오면서 얘기를 한다. 저는 현실적으로 약간 좀 이해가 되진 않는 부분이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A와 B 두 가지에서 타협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. 왜냐면은 A로 가도 모순이 생겨버리고 B로 가도 모순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모순이 아닐 순 있어요. 예를 들어 C라는 노선이 있다 칩시다. 이 앞에 있는 게 다 이 사람이 가해자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연기를 한 거라면 납득이 되죠. 근데 그거는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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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아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사실 앞뒤의 내용을 전후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그 연기를 딱 들었을 때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,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대본의 내용과 감정이 같이 가는 대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보통 공채가 나오면은 투트랙 전략을 세워요. 비법을 다 공개하네. A랑 B로 해서 두 가지를 만듭니다. A는 10명 중에 8, 9명이 가는 길, 그러니까 대본을 봤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할 수 있는 노멀한 길을 선택해서 A를 만들고, B를 하나 더 만들어요. B는 10명 중에 1명, 2명이 갈까 말까 하는 길. 그래서 그걸 저는 역배팅이라고 부르는데 정배팅, 역배팅. A가 정배팅, B가 역배팅. 그렇게 두 가지를 준비해서 계속 디깅을 합니다. 계속 대본을 보면서 설득력이 더 얻어지는 쪽으로 결국 제출을 하거든요. 그렇게 좀 고민을 깊게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C는 너무 복잡하게 꼬여있는 거라서 이거는 왠지 나만 그걸 알고 있고 듣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공감하지 못할 것 같아서 C는 제외했고, 저는 이제 어느 정도 A랑 B가 이제 가다가 잡혀서 완성이 되면은 녹음본을 주변 분들한테 들려드려요. 근데 성우 지망생 분들한테는 들려드리지 않습니다. 그게 제 전략이 노출될까봐라기보다는 그분들은 이미 그 대본을 봤고 내용을 다 알고 있고 분석을 나름대로 했을 것이고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원하는 피드백이 나오지는 않아요. 그래서 뭐 가족분들 혹은 친구분들, 뭐 가까운 뭐 지인분들 이런 분들한테 좀 돌려요. 그래서 아무런 전후 사정 없이 녹음본만 듣고 나랑 이 사람의 관계가 어떤 것일 것 같은지 첫 번째,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인 것 같은지 두 번째까지 해가지고 좀 보내달라라고 좀 부탁을 해요, 카톡으로. 그렇게 했을 때 대부분의 의견은 A의 연기였어요. A. 왜냐면은 이게 제일 납득하기 쉽고 간단하니까, 대본이랑 감정이 같이 가니까 제일 이게 납득이 가는 연기잖아요. B는 사실 반대로 가는 거고, B를 들려드렸을 때 대부분의 반응은 15년 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그렇게 태연하게 말할 수가 있어? 라는 대부분의 반응을 받았어요. 사실은 참고사항을 보면은 B라는 것도 충분히 다 납득이 되는 내용이긴 해요. 근데 제가 원했던 건 참고사항이 없어도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연기를 원했고, 제가 그래서 B가 좀 설득력이 없으니까 A로 가자니 이거는 제가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. 내가 복수심에 불타서 이 사람을 불렀는데 이 사람 앞에서 내가 부들부들 떨면서 과호흡을 일으키면서 막 힘들었던 걸 진짜 힘들었다고 얘기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다.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랬어요. 그래서 그거 A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, B에다가 A를 좀 섞어서 넣어야겠다,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은 좀 개의치 않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원래 내 계획했던 대로 술술술술 나 이래서 이렇게 힘들었어,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어, 혹시 기억하니? 이 정도로 갔다가 나도 모르게 점점 감정이 깊어지는 거지. 그때 당시로 내가 기억이 돌아가니까. 그래서 과호흡이 오고, 그리고 다시 정리해서 제안을 다시 줄 때는 아주 저희가 깔려있는 상태에서 제안을 주는 걸로, 그렇게 이제 전략을 짜게 됐어요. 선생님분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, 그러면서 자문도 구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내가 봤을 때 그나마 정답에 가까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, 사실은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. 심플하게 가면 그냥 심플하게 가면 돼요. 그냥 A가 맞는 것 같아, 그럼 A로 가면 됩니다. B가 맞는 것 같아, 그럼 B가 가면 됩니다. 근데 제가 또 어려웠던 두 번째 이유가
KBS 시험이기 때문에 어려웠어요. 다른 방송국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본인과 함께 일할 사람의 파일을 직접 PD님들이 듣는다고 들었는데, 이제 KBS는 사실 널리 알려진 이제 말입니다만은 전혀 연관이 없는 다른 PD분들도, 그 분야와 연기 분야와 전혀 관련이 없는 PD분들도 녹음 파일을 듣는다라는 게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서브 텍스트를 모르거나 참고사항에 대해서 숙지가 정확하게 안 돼 있었더라도 납득을 할 수 있는 연기를 했어야만 했어요. 그래서 A와 B의 그 중간에 모호한 경계선의 연기, 뭐 A 대시라고 하면 될까요? 그거를 생각한 게 그래서였다. 그래서 난이도가 계속 올라갔다. 대본도 대본이지만 듣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들을까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됐기 때문에. 사실 제가 만든 이 녹음본이 어떤 분이 들을지는 몰라요. 진짜로 뭐 연기 관련된 디렉팅을 해주시는 PD님한테 갈 수도 있고, 혹은 뭐 정말 다른 분야의 PD님한테 갈 수도 있고, 그렇다고 내 1년을 운에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. 운에다가 내 운명을 맡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더 깊게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던 거는 있고,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있습니다. 그 일반 분들한테 제가 반응을 받았을 때 그게 사실 제일 정확한 반응이거든요.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아니, 이 연기 대본, 연기를 아는 사람이 이걸 들어야지. 연기를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줘서 채점을 맞추면은 너무 억울하지 않겠냐, 너무 복불복이지 않겠느냐,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,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기를 잘하고 못하고는 연기를 배웠기 때문에 알고, 안 배웠기 때문에 모르고, 그런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. 연기 잘하고 못하고는 연기를 전혀 안 배운 사람들도 다 분간을 잘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공감을 얻어내지 못했다? 그거는 내 연기가 그냥 모자랐다는 뜻밖에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더더욱 공고히 하고 싶었어요, 제 연기를. 또 다음으로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두 번째 이유랑 맞닿아 있는데, 결국은 성우 같은 느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게 되게 아슬아슬한 줄타기인 거죠. 성우 같은데 성우가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목소리, 그런 연기를 했어야 됐으니까. 왜 생각이 거기까지 가냐면은, 그 제가 만약에 쇼호스트를 제가 한 명을 뽑아야 돼요. 근데 지원자가 100명이에요. 나는 전혀 몰라, 쇼호스트에 대해서.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뽑으시겠어요? 그 사람의 뭐 배경 이런 것도 전혀 알 수가 없어.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상품을 파는지에 대한 그 영상만 나한테 100개가 들어와 있어. 2명만 출연해야 돼. 그러면 누굴 뽑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결국은 쇼호스트 같은 사람 뽑지 않겠습니까? 나는 그 분야를 잘 모르니까.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도 이 사람이면 성우 공채 붙여도 되겠다라는 느낌을 주려면 성우 같은 느낌이 났어야 됐기 때문에, 목소리에서. 특히 그래서 정돈되게 한 건 있습니다. 갈라면 더 갈 수도 있었고 더 더럽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, 그분들이 생각하는 성우의 이미지는 사실 안타깝게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. 이런 맙소사, 이런 세상에, 이런 정돈된 느낌의 스테레오 타입의 성우 연기를 더 많이 아실 거잖아요, 분명히. 근데 내가 거기다가 대고 이런 맙소사, 세상에, 이러면은 성우 안 같은데? 이러면서 좀 오히려 패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성우 같은 것은 시종 유지하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. 그래서 대본의 이 중간 지점 A와 B를 다 같이 가져가면서 동시에 연기에 대해서 이 참고사항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됐고,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성우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됐기 때문에, 이 3박자가 다 어우러져서 맞았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다.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심플하게 가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. 다만 제 생각에는 제가 7년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생각이 가게 된 것 같아요. 만약에 제가 2년 차였으면 이렇게 생각을 절대 못했을 거예요. 그냥 이 대본을 어떻게 연기를 잘해야 될까만 생각했을 텐데, 이제 공부하는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는 게 많아지니까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게 많아지고, 그러니까 더 복잡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
녹음본은 최대한 그런 식으로 만들었긴 했거든요. 제가 녹음을 했던 컨셉은 이거였어요. 제가 카페 매니저분한테 제 녹음본을 들려드렸어요. 저랑 워낙 좀 죽이 잘 맞고 좀 잘 대화가 통하는 분이어가지고 솔직하게 좀 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, 그분이 딱 연기를 듣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진짜 프로는 예를 들어서 화라는 감정이 있으면 0부터 10까지를 단계별로 구분해서 낼 수 있는 게 프로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, 수아 씨가 그걸 못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. 그러면은 0, 1, 2를 쓰는 게 아니고 8, 9, 10을 쓰는 게 아니고 4, 5, 6을 써보는 건 어떻겠느냐. 4, 5, 6. 그 복잡 미묘한 감정으로 쭉 끌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주셨어요.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. 그래, 그거 맞는 말이다. 계속 듣고 싶고 궁금한 건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때잖아요. 더 모르니까 그 정보를 최대한 알고 싶고, 그렇기 때문에 귀를 기울일 거고, 그러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단결을 지어놓고 연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인간적으로 모호한 것을 주는 것이 제 이번 단문의 목적이었어요. 그래서 끝맺음도 약간 이렇게 끝난다고 싶은 느낌으로 일부러 한 거는 있습니다. 왜냐면은 궁금증을 유발하고 싶었으니까. 이것만 듣고 땡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얘는 다음엔 어떤 연기를 할까? 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모호하게 연기를 한 거는 있어요. 그걸 좀 노렸는데 잘 표현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어쨌든 제가 노력을 했던 것들은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이다. 그거에 대한 것들이고, 이번 시험은 참 재밌게도 나레이션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항상 나레이션이 관건이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나레이션 어렵더라. 어떻게 나레이션 할까? 이거에 대해서 다들 토론도 하시고 막 말씀 나누시는데, 이번 시험에 나레이션은 그냥 나레이션을 하자 이러고 다 연기로 다 이제 모든 포커스 라이트가 맞춰져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좀 재밌었어요. 아무도 이렇게 나레이션에 큰 관심을 안 가주는 그런 시험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재밌었고, 이번 시험은 진짜 제 나름대로는 뜻깊습니다. 진짜로. 왜냐면 선생님들이랑도 좀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, 약간 플레이어로서의 어떤 입지보다도 이 디렉터로서의 대본을 보는 중요성?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복기를 하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이번 시험이 저는 만약에 터닝 포인트가 된다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한 7년을 했는데도 이거 진짜 너무 어렵고 모자란 게 많고, 이렇게 염두에 두고 생각할 게 많구나. 왜냐면은 좀 한 7년 했으면 그래도 딱 보면 딱 가다가 나오고 약간 이런 게 돼야 되는데, 제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끙끙 싸매고 있는 걸 보면서 나 진짜 아직도 멀었다.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많이 했고, 도움이 됐던 게 있다면은 제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지금까지 스케줄이 진짜 농담 안 하고 계속 차 있었거든요. 비어 있는 게 없었어요. 12월부터는 이제 단편 영화를 계속 촬영하고 했어야 됐고, 콘티를 만들고 같이 의견을 공유하고 그렇게 했었어야 됐고, 동시에 이제 해와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나 올렸었는데 그거 연습을 또 했어야 됐고, 또 성우 연습도 나름대로 했어야 됐고, 또 유튜브도 또 나름대로 제가 하고 있으니까 했어야 됐죠. 그러면서 일도 했어야 되니까 이제 계속 스케줄이 꽉 차 있는 거예요.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사실 오늘도 3시간밖에 못 잤어요. 자는 시간이 좀 제가 많이 적습니다. 잠을 줄여야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 많아서 거의 못 잔 지가 4시간밖에 못 잔 지가 한 4개월 된 것 같은데, 정말 신체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지만 연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. 왜냐면은 나를 계속 낯선 곳에다 던지는 거잖아요. 이 카메라 연기 안 해봤으니까 한번 해봐. 내가 얼마나 못하는지를 내가 내 눈으로 보면서 나 연기 진짜 못하는구나. 또 연극 연기는 진짜 오랜만에 한 2, 3년 만에 한 것 같은데, 그러면서 또 나 이렇게 못하나? 그런 걸 또 느끼면서, 근데 단순히 이제 자괴감에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연기하면 카메라엔 이렇게 잡히는구나. 내가 연극을 이렇게 하면은 무대에서 이렇게 보이는구나.
그거를 제가 좀 잊고 살고 있었던 것들인데 한꺼번에 좀 다 취합을 할 수가 있어서 이번 연기를 할 때도 그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. 그래서 그렇게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지금 와서는 좀 듭니다. 물론 신체적으로는 진짜 많이 힘들었지만 이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이번 시험은 개인적으로 결과를 떠나서 저 스스로 굉장히 만족하는 시험이었다. 왜냐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됐거든요. 여러분들도 진짜 고민 많이 해서 내셨을 텐데 그 전략과 선택이 옳았기를 바라고요. 또 더불어서 좋은 결과까지 좀 나오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. 뭐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고요. 제가 녹음을 어떻게 했는지는 이제 1차 시험 전형이 끝나게 되면 그때 유튜브에다가 공개를 하게 될 거고, 그때는 이런 생각으로 해서 녹음했다는 게 이거였구나 정도로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. 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었어요. 제가 이렇게 왜 이번 단문이 이렇게 어려웠나, 그거를 좀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,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항상 대본을 분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것 같아서 학원을 안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됐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, 나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서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드는 그런 영상이 되겠네요. 모두에게 무운이 함께하길 바라고요.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, 이번에 최종 합격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건투를 빕니다. 어떤 부분이 될지 정말 궁금한데 저도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는 유수하였습니다.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죠.